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5차시 온라인 수업 라운드 숄더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같은 날에 찍습니다. 차시는 다르지만. 자, 그리고 요즘에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즘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상을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나도 이제 계속 꾸준히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근데 아마 이제 그 앵글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확연하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처음이랑 달라지진 않을 건데 맨 처음 뭐 이제 찍었을 때랑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이어트 겸 여러분들 소개해 주시는 운동을 저도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시면 제가 이제 그때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는 해줄게요. 썰 같은 느낌 얘기는 해줄게요. 그래서 좀 예민해요. 그래서 신경질적이에요. 지금 상당히 신경질적, 지금 상당히 독이 올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하면 까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날카로워서 식단 조절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예민합니다. 오늘은 라운드 숄더인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거북목 했잖아요. 근데 사실 거북목, 라운드 숄더, 그 다음에 일자 허리, 이게 척추 후만증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 가지는 거의 같이 온다고 보면 돼요. 그 거북목이 있으면 라운드 숄더도 있고, 그 다음에 일자 허리도 있고, 일자 허리가 있으면 거북목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건 다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라운드 숄더는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으며 목부터 등까지 둥그렇게 굽어서 구부정하게 보이는 특정 원인보다는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오래 지속해서 생긴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거북목은 사실 좀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자 허리라든지 이 라운드 숄더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익숙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항상 이제 거북목만 얘기하지. 근데 이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몸이 약간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고개가 다 빠지고 이렇게 몸은 약간 굽어가지고, 이건 제가 좀 과하게 오버해서 하는 건데 정말 신선한 애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아무래도 노트북 하다 보면 이렇게 목이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핸드폰 볼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는 약간 소름 돋는 정도로 이 모든 행동들을 제가 이제 하고 있어서 저도 이거를 수업 진행하면서 이거 나도 좀 자세를 교정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바른 자세를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전철에서 하면 항상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막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허리에도 부담되고 등은 굽고 고개는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오고, 이거 마찬가지로 고개가 중심축보다 앞으로 와서 떨궈져 있기 때문에 목에 계속 머리에 하중이 계속 가고 있고, 이거 팔꿈치 이렇게 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둥그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아진다라는 거. 자, 라운드 숄더는 다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몸은 편하게 느껴지는 자세로 돌아가려는 습성이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몸이 계속 편하게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 안 좋은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력이 약해진 상태는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생활하기 어렵다. 그 편한 자세로 있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가슴 쪽 근육들은 긴장해서 짧아져 있고, 목 등 부위는 근육이 늘어나서 약해져 있고, 어깨를 뒤로 못 잡아줘서 몸이 앞으로 자꾸 쏠리고, 그 다음에 머리는 앞으로 나와서 거북목 증상은 필연적이다. 자, 이거 편한 자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왜 바른 자세가 왜 안 편하다고 느껴지냐면, 이게 앞으로 굽을수록 몸이 이렇게 굽잖아요. 그럼 여기도 근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무줄 같은 근육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굽으니까 이게 계속 늘어져 있는 상태로는 굽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좀 좁아지겠죠. 굽어지니까. 얘는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등 뒤에 있는 여기 잡아주는 이런 근육은 상대적으로 원래 이만했던 게 이렇게 늘어나겠죠. 여기는 이만했던 게 이만큼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굳어져 버리면 여기는 짧은 근육이고 여긴 긴 근육이 돼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얘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갖다가 피게 되면 여긴 짧았던 애를 늘려야 되니까 힘든 거고, 뒤에는 늘어나 있던 애를 짧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는 야, 이 자세 너무 불편해. 야, 너 원래 진짜 편한 자세로 빨리 돌아가. 여기 좁아져 있으니까 빨리 늘리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 여기 길어져 있으니까 좁히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편한 자세를 하려고 해도 또 힘들어서 점점 이게 제일 편하다. 이 자세로는 한 8시간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세로는 한 1분만 돼도 막 몸이 쑤시고 막 미칠 것 같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해보시면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 여러분도 지금 앉아 나중에 하겠지만 제가 했지만 다 다리 꼬고 있죠. 골반 다 틀어져 있는 친구들이.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마다 다리 꼬고 있어. 분명히 올바른 자세 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봤더니 한 5분 뒤에 다리를 꼬고 있어. 그쪽도 역시 한쪽 그 근육들이 짧아져 있고 길어져 있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야 빨리 그 다리 늘어뜨려. 이쪽 근육 늘어뜨리고 이쪽도 이렇게 짧아뜨려 하면서 머리에서 자꾸 신호를 주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약간 다리를 꼬고 있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건 뭐 나중에 뒷시간에 또 할 거니까 이건 나중에 정확하게 해서 목이 굽어져서 앞으로 휘어지고 가슴 근육이 여기 짧아지고 등 근육은 늘어나서 약해지고 그러니까 못 잡아지니까 이렇게 굽어지고 라는 거. 자, 라운드 숄더 작아진다 보면 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한쪽 손을 뒤로 돌려 날개뼈 쪽으로 올린다. 그 다음에 양손을 모두 번갈아 가면서 시도하고.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녹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서서 제가 약간 서서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이 오른손이 더 뒤로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왼손은 훨씬 더 높게 올라가는데 왼손은 이게 했을 때 그렇게 통증은 없어요. 그렇게 통증은 없고 그냥 되는데 오른손은 억지로 이제 그만큼 따라가려고 하니까 통증이 좀 있어요. 이 어깨 쪽에 통증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쪽 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타이트한 거예요. 이쪽이 근육도 짧고 약해져 있고. 그래서 여기 나와있지만 두 손 모두 했을 때 등에 닿는 위치가 다른 것은 구분 정도의 근육의 경직에 다른 것을 비대칭을 의미한다. 이게 저도 여러분도 아마 그러신 상황들이 대부분 오른손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저도 이제 컴퓨터를 많이 작업을 하다 보면 마우스가 앞쪽으로 좀 나와 있고 키보드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왼쪽보다 오른쪽 어깨가 좀 많이 빠져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필기할 때 오른손을 많이 이렇게 쓸 거예요. 왼손을 받친다든지 혹은 밑에 책상에 내려놓고 엉덩이 밑으로 이제 손 집어넣고 이렇게 필기하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이 더 앞으로 빠져 있어서 오른쪽이 좀 더 안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수업 준비를 하다가 내 몸 상태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못되고 저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같이 바꿔보아요. 자, 구분 상태 확인하기인데 똑바로 서서 눈을 감고 어깨를 3번 툭툭 텀. 그 다음에 거울을 보고 손 모양을 확인한다. 손날이 보이는 것이 정상이고 손등이 보이는 경우 어깨가 굽어 있는 것이며 손등이 많이 보일수록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시범을 간단하게 보여주자면 팔을 툭툭툭툭 털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손날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면 그래도 그렇게 이게 어깨가 돌아가 있지 않은 거고 어깨가 돌아가지도 손등이 보이겠죠. 왜냐면 이게 굽혀지니까 팔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멀리서 잡아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서 하나 둘 셋 딱 하고서 봤을 때 비교적 이렇게 이 손이 정면을 보고 있다. 이 손날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좀 괜찮은 거고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만큼 내가 어깨가 굽혀져 있으니까 이게 손등이 가면 가서 보여지겠죠. 하나네. 전 상대적으로 이 오른손 쪽이 아무래도 좀 더 돌아가 있는 것 같아요. 왼손에 비해서 몸 자체가 약간 좀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울 앞에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가 그렇게 맞는지 아닌지는 조금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여기 사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 여기 날이 정면을 보고 있으면 좀 정상. 근데 좀 돌아가서 이렇게 손등이 많이 보인다. 이거는 어깨가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 자, 예방 운동법으로는 근육 일단 마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흉근이고 이게 소흉근인데 우리 근육은 이 대흉근 안에 이렇게 소흉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부분 이제 시작하는 게 여기 쇄골이라고 하죠. 이 쇄골부터 해가지고 늑골, 흉골, 여기 밑에 늑골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면적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근육이 붙는 게 이 어깨 뼈 쪽, 이쪽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결도 약간 이런 결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근육이 짧아져 있고 타이트 한다고 하면 대부분 여기 끝에 시작점을 많이 마사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먹 같은 걸로 여기 흉골 쪽 이렇게 쭉 마사지 해줘도 되고, 여기 쇄골 뼈 있는 이 라인 따라 가지고 이 라인 그 좀 움푹 파져 있는 데를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쭉 눌러서 마사지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어깨랑 가슴이랑 만나는 쪽, 이쪽도 쭉 충분히 주먹으로 충분히 한 15초 정도 계속 한 곳 해주고, 그 밑에 이제 겨드랑이 약간 앞쪽도 계속 쭉 풀어주시고. 근데 풀다 보면은 어느 부위만 좀 유독 아픈 부위가 좀 있어요. 어느 유독 아픈 부위는 그 부분은 좀 약간 더 타이트하고 안 좋은 상태인 거여서 계속 마사지를 계속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 영상을 이제 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온라인 클래스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시범을 보이는 것보다 우리 여학교니까 여선생님이 시범을 좀 보이고 여자의 사진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왜냐면 여성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불쾌하시는 일단은 저희 학교는 없었어요. 저희 학교는 없었는데 이거를 다른 학교에서는 이거를 상당히 불쾌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세적인 거에 너무 민망해요. 저같이 이렇게 이런 부위가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가슴 부위고 여기를 마사지 해주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고 뭔가 이게 너무 학생들이 봤을 때 너무 선정적이다, 너무 보기 좋지 않다,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동법을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주는 거지, 이거를 뭘 다른 의미 부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래서 난 분명히 여기서 쇄골뼈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사지하는 법을 하는데 선생님이 수업 중에 막 가슴을 막 이렇게 막 자기 손으로 하면서 그게 너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러면서 고소하고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수업적인 겁니다. 근육에 대해서 대흉근과 여기 소흉근 쪽에 풀어주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너무 불쾌하신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니까 이해해 주시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 열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우리 그 전 시간에 거북목 했을 때 스트레칭이랑 좀 비슷해요. 이렇게 뒤로 하고 어깨 뒤로 하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렇게 앉아서도 이렇게 뒤로 쭉 늘려주는 이 역할을 하셔도 되고, 왜냐면 여기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근육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늘어져 있는 근육을 이렇게 한 10초 정도 해주면서 이렇게 좁아질 수 있도록, 얘네들 좁아질 수 있도록 10초 동안 버텨주는 거예요. 이 견갑골을 모아주면서.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미안, 이런 식으로 누워서 쭉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효과는 좀 더 좋아요. 앉아서 하는 것보다 누워서 제가 해봤는데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쭉 고개 턱 당기면서, 근데 이것도 턱을 당기면 못생겨 보이잖아요. 턱살 접히고. 그래도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저희 남들 앞에서 할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침대에서 할 건데 못생겨 보이는 거, 저희 영상 제출하라고 안 하니까 못생겨 보이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해주시고, 이제 이것도 한 10초, 10초는 좀 짧아, 10초에서 15초, 좀 여유 있으면 한 20초씩 한 5번 정도 해주시면 그만큼 좀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늘려주기인데, 두 팔을 정면으로 모은 후 가슴을 이제 팔을 이런 식으로 쭉 모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신체 나이 그거 하는 거에서도 이게 팔을 이렇게 모아서 얼굴이 가려지면, 이게 딱 붙어가지고 가려지면 20대 이만큼 얼굴에 보이면은 이렇게 딱 붙였는데, 이 붙인 상태예요. 붙인 상태에서 팔을 들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 팔꿈치 밑으로 얼굴에 보이면 20대, 아예 안 붙으면은 50대라고 하는데 잘 안 붙어요. 유연성은 50대인가 봐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잘 안 붙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직각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근데 전 좀 잘 안 붙어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쭉 하고 그 다음에 뒤로 쭉 바로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쭉 늘려주면서 한 10초 정도 쭉 뒤에 모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다시 팔꿈치 이렇게 쭉 모아주시면서 여기서도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한 10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숨 내뱉으면서 다시 뒤에
모아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팔을 굽혔다 넓혔다 굽혔다 넓혔다. 이거를 저 한 5초 10초도 너무 길면 너무 힘들면 한 5초 최소 3초 이상 쭉 3초 이상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좀 가정해서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팔꿈치 그 능형근 운동이라고요. 뒤에 이제 하는데 이건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얘는 서서 이렇게 팔을 펴고 하면 더 효과가 있긴 있어요.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동작 한번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팔 90도 만들어서 이걸 그대로 뒤로 벗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이 팔꿈치가 고정돼서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붙여서 뒤로 쭉 하나 둘 셋 쭉 하나 둘 셋 쭉 이런 식으로. 누워서도 이렇게 뒤로 쭉쭉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좌우로 이렇게 쭉 벌려주면서 이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되게 어렵고 되게 힘든데 이것도 연습 좀 적당히 한 이것도 한 5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초씩 한 10번 한 3세트 무리하는. 그리고 이거를 맨손으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 양쪽 이렇게 잡고 탄력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쓰지 않는 뭐 스타킹이라든지 뭐 밴딩 같은 거 있잖아요. 밴드 같은 고무 밴드 데일 밴드 말고 고무 밴드로 뭐 이제 그 운동할 때 그 긴 밴드 혹시 집에 있으면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 그게 없으면 고무 장갑 같은 거 너무 짧은 거는 힘드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쭉쭉 당겨주는 역 하면 이 뒤에 능형근이랑 이렇게 운동이 쭉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탄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영상 자체는 조금 길어졌네요. 지금 그 외에 그래도 이제 추가 운동 영상은 없으니까 여기에 운동 영상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운동 영상 보시고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냥 15분짜리 그냥 운동 영상만 나갈 거예요. 그 집에서 책상이랑 의자만 있으면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랑 가벼운 운동들만 나가니까 그거 한 15분 정도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강의는 이렇게 나가시고 왜냐면 이게 진도가 좀 많이 달라가지고 중간중간에 운동 영상을 좀 집어넣을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강의로 보셨을 때는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고 오프라인 계약했을 때 지금 듣기로는 외부 수업을 하지 말라는 약간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행평가는 우리가 좀 온라인 상황에서 온라인 수행평가가 하나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 수행평가를 이제 더 이상 내고 싶지 않은데 왜냐면 다 비슷한 수행평가라서 안 내고 싶지만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저희가 왜냐면 왔을 때 운동장 수업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이동 수업을 아예 금지가 된다면 교실에서 해야 되는데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온라인 수행평가가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쯤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만 염두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틈으로 되게 가볍게 준비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어쨌든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 차시 수업은 그냥 일반 운동 나가실 수도 있고 진도상 다른 수업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가장 빨리 진도가 나가는 반 기준으로 해서 그런 강의를 녹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분명히 운동 영상 나간다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무슨 다른 이론 수업 나가고 뭐 수행평가 수업 나가고 뭐 갑자기 이렇게 뒤죽박죽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제일 진도가 빠른 친구들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고 수행평가 이런 공지 같은 경우는 진도가 가장 느린 반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앞으로 당기다 보니까 1, 2, 3, 4로 나가지 않고 1, 2, 3 나갔다가 5, 4, 6 이런 아니면 1, 2, 3, 5, 6, 7, 8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가고 좀 덜 중요하다고 나가면 그 다음에 뭐 4 이렇게 4, 13, 14, 15, 16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헷갈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뭐 많이들 주시는데
지금처럼 편하게 주세요. 뭐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저도 말을 그 쉽게 설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들어도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막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똑같은 질문 하셔도 돼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질문 같은 거 편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영상은 지금 뭐 몇몇 친구들은 잘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 주도 잘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